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좀 배경이 다르죠? 네, 제 집이고 제 방입니다. 제가 내일 현 시점 기준으로 미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다가 그래, 이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다시 PC를 켰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레이커스, 아마도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좋은 팀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팀의 시즌 출발이 사뭇 다릅니다. 레이커스는 홈 개막 3연승 이후에 5할 승률에 급급하게 됐고, 골든스테이트는 현재까지 1패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그렇다면 양 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르죠. JJ 레딕 감독은 루키 지도자고, 스티브 커 감독은 벌써 10년이 넘은 베테랑 지도자. 그리고 양 팀의 구단 수뇌부의 일 처리도 다르고, 레이커스는 계속해서 무언가 좀 2% 부족한 그런 행보의 연속이라면, 골든스테이트는 반 마이어스에 이어서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을 데려왔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처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두 팀의 승률 차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수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든스테이트는 현재까지 탑 수비팀, 레이커스는 최악의 수비팀입니다. 자, 그래서 오펜시브 레이팅은 13위,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 앤서니 데이비스, 자, 이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합니다만, 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30개 팀 가운데 28위입니다. 굉장히 좋지 못하죠. 자, 시즌 초반에 3연승 달리면서 기대감은 높였지만 이후 5경기 1승 4패, 그리고 금요일 기준 11월 8일 기준 4승 4패로 리그 10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펜시브 레이팅은 오케이. 그런데 왜 이렇게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겠죠. 자, 물론 JJ 레딕 감독도 현역 시절에는 공격 위주의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 슈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캇 브룩스,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치가 양쪽 날개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비 전술을 짜는 데는 공격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백코트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비교를 했을 때도 레이커스의 백코트의 생산력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봐요. 일단 디러셀 8경기 뛰면서 30분이나 뛰었습니다. 주전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길죠. 그런데 12득점에 그쳐있고 어시스트 5.8개, 수비냐에 애초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스틸도 1개, 블락 0.1개, 필드골 37.5%에 3점이 29.2%예요. 그러니까 TS,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엉망이란 뜻입니다. 수비 레이팅 볼 것도 없죠. 최악입니다. 자,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8경기 35분 뛰면서 17.5득점, 그리고 4.8리바운드, 4.9어시스트, 1.6스틸, 스틸, 그 다음에 가로 수비는 좋은데 필드골은 46.2%니까 괜찮죠. 3점은 좀 더 오를 필요가 있겠는데, 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약점이 피지컬이 떨어지진 않아요. 신장은 큽니다. 대신에 파워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대2 수비에 대한 경로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스틴 리브스, 디앤젤로 러셀 뻥뻥 뚫렸을 때 이걸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팀 디펜스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발바닥에 땀나도록 AD가 뛰어다니니까 뒤꿈치 아프고 지금 족저근막은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디러셀, 오스틴 리브스로 이어지는 백코트는 단언컨대 30개 팀 가운데 거의 최악의 수비에 그쳐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백업으로 게이브 빈센트, 달튼 커넥트, 맥스 크리스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수비를 좀 하는 선수는 빈센트와 크리스티죠. 빈센트는 그런데 득점, 공격력이 너무 구립니다. 18.5분 뛰면서 3.1득점이면 패트릭 베벌리보다 더한데, 공격이. 필드골 28.6%, 7개 던지면 2개 들어가고요. 3점 18.2%, 9개 던지면 2개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길게 못 쓰고 공수 밸런스 박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맥스 크리스티 4년 32미를 주고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가 잡았는데 8경기 16분에 4.1득점, 필드골 31%, 3점 26.7% 하라고 그 돈 준 건 아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맥스 크리스티에게 줬던 돈은 현재까지는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젊죠. 어립니다.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스몰 샘플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출발 좋지 않다. 자, 달튼 커넥트는 루키입니다. 2001년생, 나이가 다소 들 루키인데 8경기 17.3분, 6.8득점에 1.6리바운드, 3점 32.3%. 야투 효율은 떨어져요. 근데 달튼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필드골 성공률 전부 다 엉망이에요. 오스틴 리브스 제외하면 그냥 얘네들은 슛을 안 던지는 게 팀을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크넥트가 슈터고, JJ 레딕 감독은 지난 시즌 레이커스가 3점을 가장 안 던지는 팀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3점을 많이 던지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달튼 크넥트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슛 셀렉션은 괜찮은 편이고, 신장이 198cm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작은 가드를 막을 수는 없지만
2번, 3번 빅 윙까지는 어느 정도 디펜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야, 진짜 깝깝하죠. 디러셀, 오스틴 리브스, 수비 꽝, 빈센트 크리스티, 공격 꽝, 달튼 크넥트, 루키아. 이러다 보니까 백코트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력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레이커스의 백코트는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보시면 자, 프런트 코트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뭐 뻥뻥 뚫립니다. 백코트 안 되고요. 세이프티 라인 없어요. 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 자모란트긴 합니다만 또 멤피스를 상대로도 일선에서 디안젤로 러셀이 이런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저런 수비하면 됩니까? 네, 디러셀 뻥뻥 뚫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존심 상해서 슛 셀렉션 개판 가져가죠. 슛 셀렉션 개판 가져가니까 제이제 레딕 감독이 엄청 화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모란트가 범핑하는데 디러셀이 사이즈가 좋단 말이에요. 뻥뻥 뚫립니다. 자, 그렇다면 디러셀이 공격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꾸준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 리브스, 디러셀 결국 공격력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수비는 평균 이하, 디러셀 기복, 그쵸? 오스틴 리브스는 그래도 공격에서 제 몫을 해냅니다만 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달튼 크넥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국에는 현재 제라드 반더빌트나 혹은 크리스찬 우드가 없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사이즈가 좋은 팀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비에서 발생하는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앤저로 러셀,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가 가져갈 수 있는 공격에서의 강점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제이제 레딕 신인 감독이 이렇게 난조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프런트 코트에 비해서 백코트가 현저히 그 생산력이 떨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빈센트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자, 이 벤치 멤버들이 나왔을 때 레이커스는 굉장히 깝깝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허프에게 완전히 뭐 농락당하는 레이커스 수비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백코트 자원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못하고 앤서니 데이비스만이 지금 주요 로테이션 가운데 그나마 제 몫을 해내는 선수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레이커스는 무언가 업사이드를 기대할 만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브로니 제임스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의 상황은 깝깝합니다. 자, 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7승 1패고요. 8경기에서 7승이니까 승률이 87.5%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공동 1위고요. 공수 조화가 일품이죠. 오펜시브 레이팅이 3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위, 넷 레이팅이 나쁠 수가 없죠. 그리고 최다 득점 3위, 최소 실점 2위, 엄청나게 훌륭한 밸런스를 발휘하고 있고 우승을 차지했던 2022년보다 공수 균형은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뎁스는 로스터 깊이는 굉장히 두꺼워졌고 주전과 벤치와 조화가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공수 밸런스, 주전과 벤치의 조화, 홈과 원정 성적의 밸런스,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8경기에서 7승 1패를 기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두꺼운 백코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 버디 힐드, 브랜딘 포젬스키, 모제스 무디, 디 앤서니 멜튼으로 이어지고 있죠. 물론 뭐 GP2도 뭐 2번으로 볼 수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거의 빅 윙처럼 뛰니까요. 여기서 뺐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이 나가면서 그 자리를 버디 힐드와 디 앤서니 멜튼이 메우고 있고요. 브랜딘 포젬스키와 모제스 무디는 지난 시즌보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스테픈 커리와 버디 힐드가 21.2득점, 21.1득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팀 내 득점 1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필드골 성공률은 43.8%지만 3점이 42.2%, 그리고 출전 시간 보이시나요? 5경기 27.6분이에요. 이 정도 뛰면서 21.2점이면 우리가 볼륨이 완전히 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어시스트가 무려 7개고요. 리바운드는 뭐 전성기에도 워낙 잘 잡았던 선수고 평균 스틸이 2개입니다. 수비력은 지금 뭐 최근 한 4, 5년간 제일 뛰어나요. 버디 힐드 뭐 말해 뭐합니까? 26.1분을 뛰면서 21.1득점, 리바운드도 4.5개나 걷어내고 있고 필드골 50, 3점 50%가 넘어요. 리그 최고의 식스맨 자원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뭐 버디 힐드는 식스맨상 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브랜딘 포젬스키는 이 와중에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브랜딘 포젬스키만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 돼가는 느낌인데 7경기 28.1분 뛰면서 다재다능하긴 합니다. 9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이상, 그리고 필드골이 37.8%인데 3점이 고장났어요. 18.2%.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어펜언더, 그 다음에 훅샷, 플로터를 줄이고 대신 3점을 많이 던지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모제스 무디가 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죠. 8경기 출전 시간이 17분 간 넘는데 2자리 득점이에요. 그리고 필드골이 50.9%, 3점이 48.6%입니다.
자, 그래서 모제스 무디는 사실 무늬만 주전으로 뛰면서 출전 시간을 굉장히 짧게밖에 가져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슈팅 리듬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은 현재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필드골과 3점이 고장나 있다 하더라도 디앤서니 멜튼은 수비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적어도 우리가 아까 레이커스에서 봤던 게이브 빈센트나 혹은 맥스 크리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득점력 그리고 야투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5명을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리면서 약점은 없는 팀으로 지금 거듭나게 만드는 스티브 커 감독의 이런 시스템, 또 로테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 보스턴 셀틱스전이 백미였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지금 보시면 니메스 케이타를 상대로 아주 훌륭한 미스매치 공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버디힐드 뛰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버디힐드는 내가 공 소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클레이 탐슨에서 에고와 고집을 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리는 평균 어시스트가 무려 7개입니다. 자, 그리고 버디힐드 지금 툭툭 치면서 이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테이텀에게 패스를 돌리게 만든 거고, 이 버디힐드가 몸무게가 100kg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은근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스크린 어웨이 동작 통해서 3점. 거의 뭐 클레이 탐슨이 하는 역할을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죽은 패스 같았지만 어쨌든 어시스트로 연결되는 장면이고, 자, 이렇게 수비가 강력합니다. 저는 보스턴전에서 스테픈 커리의 수비는 정말 깜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 3점을 던지면서 미스매치를 파괴시키는 능력이야 차고 넘칩니다만, 지금도 보시면 버디힐드가 배치기로 가져가면서 물론 실점은 하긴 했습니다만 쉬운 그런 찬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손질. 자, 여기에 모제스 무디가 이렇게 쿼터 버저비터까지 책임질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3점은 명불허전이다. 2점 야투가 조금 말을 듣지 않고 있지만 지금 3점은 43%에 수렴합니다. 자, 모제스 무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유가 생겼어요. 3점이 잘 들어가니까 어택 클로즈아웃도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루크 코넷을 제치는 미스매치 공략법. 그리고 버디힐드 캐번 누니의 스크린 받고 3점. 그냥 클레이 탐슨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버디힐드가 지금 엘리웁을 블락하는 장면이고요. 뒤에서 치는 걸 백탭이라고 하는데 커리의 백탭. 자, 그리고 앤드루 윙스가 베이스라인 들어가면서 스테픈 커리에게 석점 기회를 제공하는 장면들.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초반에 잘 나갔을 때 일정 빨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버디힐드가 3점뿐만 아니라 림 공략도 잘해주고, 그리고 어느 선수 하나 수비 약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가 너무 큰 약점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커리, 버디힐드가 또 수비에서도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브랜든 포제스키의 3점이 아쉽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평균 9득점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완벽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파울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슛을 블락하는 스테픈 커리의 집중력도 대단히 훌륭하죠.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공수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스테픈 커리 그리고 버디힐드면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이 있을 것 같지만 이걸 팀의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 그 다음에 선수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백코트가 결코 수비가 약점으로 지적을 받지 않는 그 덕분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가 되는 거죠. 오펜시브 레이팅은 놀랍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공격의 방점을 찍는 선수들이 커리와 힐드니까. 자, 그런데 모제스 무디까지 성장을 하고 어느 하나 모난 구석 없이 공수 균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레이커스와 다르게, 레이커스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한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백코트의 역량 차이에서 지금 양 팀의 성적 차이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이제 막 10분의 1 지났어요. 10분의 9, 90%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JJ 레딕 감독도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고,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지난 시즌과 달리 초반부터 굉장히 다양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챌린지 성공률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거니까요. 두 팀의 또 백코트 생산력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남은 90% 일정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귀국인데 또 여러분과 함께 다다음 주 라방에서 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